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부자라빠의 주택 관련 세금 공부하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비과세라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비과세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하고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비과세는 아니고 일정 부분 감면해 주거나 과세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임대주택 관련해서 적용이 되고 그 외에 신축주택이나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알아둬야 될 것 같기에 오늘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 특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자가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국민주택은 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이거나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 방식은 첫째, 주택 임대기간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고, 둘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며, 셋째,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 임대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넷째, 기존 임차인의 퇴고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은 주택 임대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공되는 감면 혜택을 보면 먼저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50% 감면,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 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 임대주택 중 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은 농어촌 특별세로 과세되게 됩니다. 다음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입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으로 6년 이상 임대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연 2%로 최대 30%까지 적용하고 거기에 임대기간에 따른 추가 공제율을 더하게 됩니다. 추가 공제율은 기간별로 6년 이상 7년 미만의 2%, 8년 미만의 4%, 9년 미만의 6%, 10년 미만의 8%, 10년 이상이면 10%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계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감면시의 계산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주택 임대기간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 임대 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은 주택 임대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일단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 특례를 보았습니다. 감면보다는 과세 특례가 절세 효과 측면에서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는다는 생각과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 매입 임대주택 및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피치 못할 경우 계속해서 임대로 봐주는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 기간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 조세특례법상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기간, 관련 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리모델링 등의 사유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해당 기준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의 시간이 그 예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셋째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재 요건은 5%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고 1년 이내에 증액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에서 각각 인상하기도 하고 상호간에 전환하기도 하고 기준금리가 계속 변동도 되고 해서 그 5% 인상을 계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제공되는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렌트홈에 있는 임대료 인상 계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수도권 외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은 임대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 방식과 유사합니다. 먼저 그 주택 임대 기간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임대 기간을 상속인의 주택 임대 기간에 합산해 계산하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은 3월 이내의 기간인 경우 주택 임대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입니다.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50%를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 부동산 폭등에 따른 규제로 인해 2020년 7월 11일 이후에는 아파트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신청한 경우와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10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그 룰은 감면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규모에 대한 것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그 6억 원, 수도권 외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그 임대 기간을 또 계산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감면의 경우와 방식이 거의 유사합니다. 즉 주택 임대 기간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임대 기간을 상속인의 주택 임대 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며 기존 임차인의 퇴고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은 주택 임대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하게 되고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장기 임대주택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각각의 감면과 과세 특례로 해서 총 4가지 사항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그 양이 좀 꽤 되고 비슷한 내용이나 단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보면 그 원리는 유사하므로 개념만 잡고 찬찬히 살펴보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사실 읽어보면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새롭게 임대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 침체기에 임대 사업을 권장할 때 많은 혜택을 주었던 것이라서 이미 등록이 완료된 기존 임대 사업자 아니면 사실 소용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알아두시고 부담 갖지 않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이 침체되면 나중에 또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두셨다가 기회가 오면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조특법 99조의 2에 의거하여 과세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제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즉 공제를 마이너스까지 해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다시 말해서 조특법 99조에 해당하는 과세 특례 주택이 있으면 다주택자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마 꽤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주택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는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할 때 주로 도입되는 제도인데, 지금은 뭐 믿기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미분양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유사한 과세 특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세 특례의 마지막은 그 농어촌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입니다.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한 개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게 됩니다. 그 요건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20만 명 이하의 시에 소재하는 정말 농어촌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지역, 국토계획법의 도시지역, 주택법의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신고법의 허가구역, 관광진흥법의 그 관광단지는 제외가 됩니다. 둘째는 그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하는데, 이 룰은 2021년 1월 1일 취득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 원, 1억 원,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 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경우에는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어촌 주택의 보유 요건인 3년 이상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합니다. 1세대가 수도권 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만을 소유하다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고 예정 신고 기간 내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과소하게 납부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 부동산 침체기에는 임대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혜택을 많이 주다가 부동산이 과열되다 보니 그 혜택을 축소하거나 제한을 가하고 있고 새롭게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공부한 감면 및 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이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간 그 해당 내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과열되어서 규제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 다시 감면이나 과세 특례와 같은 혜택을 내놓아서 시장을 부양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규제와 혜택은 돌고 돌아서 순환이 되는 것을 정부의 정책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미리 임대사업자의 혜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다시 혜택을 주는 때에 접하게 될 경우 재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마지막 시간으로 다주택자의 중과세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업로딩 할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